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난주 2021년에 굵직한 재판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는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재판입니다. 네, SK케미칼 그리고 애경의 전직 임원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책임자를 엄벌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간 셈인데요. 그래서 막전 막후에서 2주의 재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미국 변호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전 공동 운영위원장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김기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참사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피해자 구제 또 처벌까지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시겠지만 조금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1994년도 때 그 SK의 전신이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시판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그 영아가 그 원인 미상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아산병원에서 17명의 영유아 및 산모의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 질환에 의한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추적해 본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되었구나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모든 가게나 마트나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모두 전량 판매 금지를 하고 회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유야무야 되다가 2016년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에 소속된 시민단체 분들이 SK와 애경, 이마트 또 옥시 뭐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요. 소송을 했고요. 옥시 사태는 뭐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옥시 사태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SK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에서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SK하고 애경, 이마트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기소 중지로 해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옥시, 롯데 홈쇼핑, 그다음에 홈플러스는 2016년에 1심 판결이 유죄로 됐고요. 2018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서 지금 징역형에 살고 아마 지금 풀려났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원흉이라는 SK하고 그리고 애경, 이마트가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2018년 11월 27일 날 다시 SK, 애경, 이마트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4일 날 고발인 조사를 제가 12시간 25분 받고 그다음에 1월 15일 날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2월 24일 날 2월 25일 날 기소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7월 23일 날 장장 한 7개월의 수사를 거쳐서 공판이 되게 되었고 2년의 재판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무죄가 이제 본인이 이제 소송을 뭐 준비하다 보니까 무죄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옥시하고 지금 SK하고 뭐 이마트 사건이 좀 다른 거고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피해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2017년도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리고 정부에서 판단한 피해자는 사용자만 500만 명의 사용자만 500만 명이 이르고요. 그리고 건강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49만에서 56만. 그리고 그 중에서 중증 환자가 4만 명에 있다고 지금 분석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사용자만 627만 명. 더 많네요. 그다음에 건강 피해 호소자. 가습기 살균제를 씀에 의해서 건강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호소자만 67만 명. 그 중에서 사망자만 1만 4천 명에 이른다라고
지금 가습기 살균제 아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판결문에 의하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요라고 신고하신 분만 6,817명. 그 6,817명 중에 사망자가 1,553명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따라서 네. 여러분들 이 숫자를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자면 건강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67만 명인데 네. 그 중에서 사망자가 1,553명이 어허. 아니라 예. 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사람 6,817명 네. 중에 사망자가 1,553명이라니까 지금 건강 피해자로 사참위의 특조위에서 했던 67만 명 중에 아마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만 명에서 비율로 따지면 수만 명이 될 수만 가능성이 명에 있겠죠. 해당한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수치로 듣고 보니까 정말 더 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전 있었던 이 옥시 관련 재판에서는 신현우 옥시 전 이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SK케미칼이랑 애경은 왜 무죄가 난 겁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로 쓰이는 원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PHMG, 지금 옥시 네. 가습기 당번,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네. 제품이 PHMG하고 PGH라는 주 원료 제품이 있고요. 네. 지금 가습기 메이트, SK, 애경, 이마트가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에는 CMIT하고 MIT라는 성분을 주성분을 하는 가습기 살균제가 있었습니다. 다르네요. 네. 따라서 PHMG하고 PGH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메이트를 썼던 회사에서는 이 PHMG하고 PGH의 흡입 독성이 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옥시나 홈플러스나 롯데 홈쇼핑의 관계자 그리고 그거를 원료를 공급했던 그 원료 공급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 거고요. 네. 요번에는 CMIT하고 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료를 공급했던 SK, 애경, 이마트, 사나, 뭐 필러물산 이런 사람들이 CMIT, MIT와 폐질환과 그 다음에 천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분이 차이가 나는데 네. 이미 PHMG 등의 성분은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었고 CMIT 등등은 입증이 안 됐다라고 해서 각기 달리 판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 그 당시에는 옥시 등만 기소가 됐고 SK 등 기소가 안 됐습니다. 네. 재판을 하고 검찰은 5년까지 구형이 됐는데 이 유해성을 입증 못했다. 이 부분을 우리 두 분은 동의를 합니까? 제가 우선 이 판결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재판부가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나중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판결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판결문이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요한 근거로 든 게 검찰이나 뭐 이 연구기관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 동물 실험 결과로는 이 옥시가 썼던 성분의 유해성은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데 지금 뭐 SK케미칼이나 애경이 쓰는 이 뭐 아까 말씀하신 CMIT, MIT 이 성분은 100% 이 성분을 썼을 때 이 쥐가 폐에 어떤 유해가 된다는 위험이 폐섬유가 일어난다는 그 인과관계가 안 나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동물 실험의 결과만 가지고 인간에게 유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의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항소요? 이 부분은 이제 네. 2심으로 다퉈지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SK 같은 경우는 이 앞서 옥시에서 썼던 유해 성분도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조하고 이 성분 자체를 은폐했다는 그런 정황을 검찰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재판부가 묻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좀 검찰 아쉽다. 측이 또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하. 글쎄요,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실험 데이터가 없으니 이런 판결을 내린 부분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2심에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다양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 동물 실험과 별개로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데이터를 입증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별개로 저는 이 SK케미칼이 받고 있는 혐의, 유독 성분에 대한 은폐 혐의에 대해서는 조작 같은 거. 분명한 이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또 비슷한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된 바가 있는데 과학적 입증이 안 됐다 이가 무죄가 된다. 이 국민들이 사실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 몸이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몸이 있죠. 증거다. 사실 이 문장 안에 모든 것이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연구를 담당했었던 선임 연구관이 지난해 10월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도 어디 인종에 따라서 항체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다. 네. 쥐도 한 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폐섬유화 현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냐만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침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 그리고 광범위한 영역은 인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CMIT나 MIT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인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다른 영향이 네.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연구진들이 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된 백신 만들고 있죠.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거칩니다. 네. 근데 실험을 거칠 때 이 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쥐가 걸린다는 전제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감염병 중에 인수 공통 감염 중에 저 동물에는 있지만 뭐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가지 않는 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즉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그럴 있죠.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네. 보통 인수공통 감염인데 그렇기 때문에 걸려 있는 병을 치료하는 것과 병을 걸리게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실험 과정을 보면은 강제로 이것을 투여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쥐는 이걸 아무리 맞아도 걸리지 않는 병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법원이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말미에 있었던 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내가 받아든 이 증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식 발언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군요. 네, 재판부의 판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가습기 메이트 사용 후에 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도 계시고 폐질환이나 이 천식을 앓는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사참위가 꾸려졌는데 이거 진상조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년의 활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판단하면 정말 참사다라고. 그게 또 참사다? 네, 왜냐하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면 이제 앞으로는 또 특조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조위는 일단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냐면 조사권만 부여했지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이 조사권만 부여된 상황에서는 내가 그거를 조사를 해서 내가 증인을 좀 출석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러면 나 싫은데요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강제 처분권이 네, 없네요. 강제 처분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그것이 국회 통과될 때부터 그다음에 사회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요구했던 거는 기소권을 우리한테 달라는 건 아니다. 기소권 말고 기소권은 어차피 기소독점주의에서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다만 한 가지 강제로 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참위 활동은 우리가 피해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건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신질환을 인정해달라. 왜냐하면 독성물질을 지금 흡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상기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판결 설명 자료집이라는 것을 판결 나고 나서 그 법원에서 기자들한테 나눠줍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상기도에는 분명히 피해가 인정이 된다라고 상기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흡입이 되게 되면 혈액을 타고 예.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전신을 돌아다니는 어떤 피해자는 지금 뇌종양이 걸리신 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갑상선 암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간암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염이 아주 심하게 걸린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을 다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거는
아니 이거를 독성 물질을 흡입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상기도도 아니고 중기도도 하기도 말단 폐섬유화를 동반, 그것도 폐섬유화가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만 인정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신질환을 인정해달라.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011년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이후 네. 판정 기준이라는 거 만듭니다. 건강피해 판단 기준. 그래서 판정 기준이라는 걸 네. 만드는데 그 판정 기준이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영유아, 산모 17명으로 대상으로 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단기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만 1, 2단계로 해서 피해자를 인정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외에 많은 다른 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 피해를 호소했던 67만 명 중에 정말 극소수의 적은 분들만 폐섬유화를 동반한 그렇죠. 간질성 폐섬유화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피해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판정 기준을 철폐하든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두 가지가 가장 중점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네. 모든 참사의 첫 단추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피해자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느냐. 그런데 사참위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상규명에 몰두한 게 아니라 피해자 찾기에만 몰두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사참위의 활동 자체가 참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해자 상당히 많은데 피해자가 여러 군데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개만 몰두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이 작년 마지막 국회에서 지금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게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좀 이상한 게 업무에서 가습기 살균 진상 조사가 배제가 됐어요. 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요. 네. 아시겠지만 피해자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개에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네. 따라서 피해자들이 요구가 상당히 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피해자 단체에서는 특조위 이제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수 피해자 있고 단체 또 중에, 어떤 예. 피해자 단체에서는 특조위 활동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단은 첫 단추가 뭐가 잘못됐냐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월호 참사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같이 묶어놨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요. 예, 합치면 그다음에, 안 되는데. 예, 예. 세월호 참사하고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상당히 많이 다른 성격이기 네. 때문에 확실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는 아시겠죠?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후 네. 한 번도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시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2019년 1월 15일부터 해서 장장 80명의 수사관들, 검사 비롯한 수사관들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네. 7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해서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줄이고 지금 피해자 구제와 피해자 지원의 소위원회만 지금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빼버렸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환경부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진상규명 업무를 배제하자 하는데 환경부가 그 어떤 의견을 줬어요?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이전에도 네. 저희 환경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숱하게 요구를 하고 이거 전신질환을 인정해야 된다, 피해자 판정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네. 전혀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소극적이었네요. 네, 그리고 환경부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었고 아.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할 정도로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네. 6개월 또는 길면은 1년 이후로는 또 담당자가 또 바뀌어요. 어허. 계속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 담당자 바뀌는 담당자
마다 저희가 또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네. 또 그 분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자, 그 여당도 지금 보면 박주민 의원 안이 이제 법안대로 처리한다고 하다가 또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네.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제 진상 규명.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빠졌다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부가 요구했었던 것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대로. 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남아 있는 것이 지금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 사참위 이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 부분이 빠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 사퇴를 했던 최영 부회장이 빠졌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라고 격분을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권조사 사건 30여 개 중에 조사가 시작된 건 몇 건 되지 않는다. 네.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 정도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그럼 결국은 환경부의 얘기대로 거의 돌아갔다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을 통과시켰느냐?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그리고 종합적인 보고서 작성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경부도 사실은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환경부가 무슨 옥시나 이런 데서 만들려고 하진 않았지만 네. 통과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책임 그렇죠. 주무 광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책임을 면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쪽 방향만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피해자 측에서는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부. 완벽하게 네. 이걸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저는 모두 다 터놓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순환보직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이나 정기 인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만들어서 정기 근무가 있다 하더라도 순환보직하지 않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잡아두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전담했었어야 된다 봅니다. 전담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또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것만 말씀드리면 네. 옥시는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렇죠. 옥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과 인도 연구소에 실험 의뢰를 했었는데요. 미국 WIR 그리고 인도 IIBIT 연구소 실험을 옥시가 방해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피해자 측에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전방위적인 로비가 어디까지 미쳤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 의심스럽다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 그렇죠. 측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상규명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이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이 새누리당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피해 보상에 주안점을 두자. 야당이 민주당이죠. 진상 규명에 주안점 두자 하는데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진상 규명에 하는데 갑자기 이제는 피해 보상에만 또 주력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근데 아까 이제 김기태 변호사님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뭐 이 80명의 네. 수사관이 배정이 되었었고 그동안의 활동 기간이 꽤 보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이 특조위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 시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크게 두 축으로 보면 이제 옥시라는 한 축이 있고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과 예. 애경이라는 한 축이 있는데 일단 옥시 측은 전 대표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진상규명이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SK나 이 애경 같은 경우 처음에는 검찰이 무혐의로 보고 기소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추가 이제 진상 조사 결과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진 겁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추가로 아마 상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특조위에서 따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더 조사할 영역이 아니라 아하. 지금 검찰이 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형을 받기 위한 그 시간으로 이제 검찰과 법원의 시간으로 턴이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여야에서 모두 판단한 것 같고요. 아하. 그렇다면 지금 측면에서 이 여야가 힘을 더 집중시켜야 될 부분은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 피해 보상. 이분들이 최대한 제대로 배상. 된 보상을 네. 받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뭔가 좀 이 힘을 집중시키지 않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 일면 이해가 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조위 그 사참위에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손발도 다 잘려 있고 기한만 연장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한다면 글쎄요, 이게 사법기관에서 이게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렵죠. 왜냐면 첫 번째는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되고 지금 검찰이 즉시 항소를 7일 안에 또 항소를 해야 되니까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80명의 특별수사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7개월, 장장 7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이외에 어떠한 증거가 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까 네. 이거는 정말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 아하. 기대에 못 미치게 정말 실망스럽게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 무죄 판결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니라 네. 지금 천식으로 또는 천식으로 해서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이 지금 옥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무죄 판결에서 천식과 CMIT, MIT에 대한 이로 인한 피해가 인과관계 없다라고 없다고 나왔기 하니까. 때문에 앞으로 있을 모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판에서도 아하. 이 1심 재판이 상당히 인용되고 그다음에 이 1심 재판을 근거로 해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네. 재밌네요.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좀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들 진상 규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혹시 이유가 따로 존재할까요? 이 질문하는 거는 뭔가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일단 사회적 참사라고 하면 일단은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하고 이제 가습기 살균 그렇죠. 참사만 일단 비교를 해자보면요. 세월호 참사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정원에 대한 의혹, 정부에 대한 의혹,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마찬가지로 이건 대기업에 의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제품을 팔았는데 그 안전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지금 67만 명이라는 건강 피해자가 있고 사망자도 지금 몇만 명이 지금 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아직까지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도 때 처음으로 시판하고 난 이후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난 이후 겨우 지금에서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게 이 참사라는 게 쉽지 않다. 아, 쉽지 특히 않다. 정부 기관이 연루된 사건이나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그 참사를 진상규명을 위해서 뛰었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그리고 솔직히 공작이라고 할 만큼의 아하. 압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관성이 있는 네. 뭐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 참사, 이 큰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 규명을 빨리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특별법을 예. 만듦에 있어서도 피해자들 요구나 그리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조위는 만들어졌지만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손발이 다 잘린 그냥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특조위, 사참위, 이 수사권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어떤 제2의 가습기 참사를 막으려면 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 대해서 네. 일단은 사후 약방문이지만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된다는 그렇죠.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나요? 뭐 징벌적 배상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니지만. 일부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네. 있는 걸로 압니다만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보면 이걸 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물결은 아니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 안 일으켜야 되지만 그렇죠. 뭐 독성 물질을 포함시킨다든가 피해자를 양산해냈다면 그에 준하는 제대로 된 책임을 기업이 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하. 아까 말씀하신 이 특조위 부분이 사실 여야가 좀 정쟁하게 되는 수단이 되는데 이를테면 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예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항상 뒤따릅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 기간과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대신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강제 수사권 적어도 이 연루된 기업이나 부처에 대해서는 뭐 증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해주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성과가 없거나 또는 진상규명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특조위도 그때 가서는 좀 깔끔하게 아하.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여야 같은 경우도 이 기간을 더 늘리느냐 마느냐로 정쟁을 안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권한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예산이 낭비다,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이런 좀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왕 특조위를 발족시킬 거면 그 안에 명백한 권한과 또 책임 한계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하되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네, 결국은 네. 그 기간만 주지 말고 그 네. 기간 동안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권한을 달라는 활동 권한을 것이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고 전후 관계에서 지금 이 활동 권한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후의 과정입니다. 그럼 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예방 차원으로 보면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네. 화평법이라고 하고요. 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해서 화관법이라고 합니다.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화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어떠한 성분을 쓸 때 인체에 무해한 것인지 조금 더 꼼꼼하고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지금 실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아팠던 것이 단순히 당신이 폐질환을 겪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벌어졌다. 아들아 너가 폐 질환에 걸렸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 않겠어?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 판결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판결문 자체가 저는 더 피해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판결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줄 수가 있는 판결문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법도 법이지만 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심, 항소심에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2심 재판에서 지금 쟁점이 뭐가 있으며 이런 경우 지금 관련자 처벌도 가능할지 우리 김 변호사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네. 제가 뭐 2심에서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1심 재판에서도 딱 한 가지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네. 인과관계를 끊어야 된다. 아하. 그래서 CMIT하고 MIT로 인한 피해와 그 다음에 그 물질이 그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이거를 차단해야 된다. 이것이 피고인 측의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도 알고 있었었고. 피고인의 전략이었다. 예, 피고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 예. 근데 그 전략을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판사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오창석 평론가님도 말씀드렸듯이 판사들이 너무 좁게 얘기한 게 아니냐. 1 더하기 1은 2여야 된다라는 판결이다 이거는. 왜? 1 더하기 1이 모든 사회 현상이라는 게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거지 안 그러면 AI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네. 그다음에 여기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일 유명한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 백 네.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의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사람에게 이미 발생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증거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피해자분들이. 그게 맞는 얘기고 이 사건 실험들은 동물들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동물 실험에서 CMIT, MIT에 의해서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CMIT, 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심에서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CMIT, MIT에 대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검사 측은 입증하려고 입증해야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된다. 그렇지 않으면 2심도 무죄가 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자세까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부나 여야 또 국민 모두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정말 진상 규명에 대해서 발벗고 좀 나서주기를 지금이라도 바래 봅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고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